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고 계신 글은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입니다.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다고 하는데요. 6일 오후 2시 기준 동의 의견이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이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방역 패스, 즉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방문 접종에 앞서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생과 보육교사 등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전북을 찾아 3일 동안 도민들과 만났습니다. 전북에서는 식품 관련 창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권익현 보안군수가 군의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등의 방점을 두고 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보안군청에 1억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기부자는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성금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지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5일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8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전주에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추가돼 이 학교와 관련한 확진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생과 보육교사 등이 감염돼 현재까지 11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산과 고창에서는 노래방을 비롯해 주점 이용자와 종사자 등이 확진됐습니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에 선정돼 사업비 25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북에서는 고창 2곳과 부안 5곳, 군산 5곳 등 총 12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전국의 300개 어촌을 현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의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 등의 방점을 두고 군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권 군수의 연설 들어보시죠. 정명계 기자입니다.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에 나선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 3년 반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며 특히 먹거리와 관광, 녹색산업 등 5대 핵심 비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는 최초와 최대, 유일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만 하더라도 2021년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 5,703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할지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10.2% 증가한 7,06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과 산업 분야 예산 비중은 지난해보다 12%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농업 분야와 산업에 대한 투자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림, 해양수산, 산업 분야에 27.5%인 1,8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푸드앤레포츠센터 건립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뉴딜 개발 예산 197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과 교통, 지역개발 분야 등 예산은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인 부안읍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행안, 변산, 백산, 줄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과 가족센터 건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같은 교육과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부안군위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뒤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전북을 찾아 3일 동안 도민들과 만났는데요. 상대적으로 농식품 산업이 많은 전북 지역에서는 식품업 창업과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입니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 식품 창업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장 소통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 식품 창업자들은 식품 산업과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푸드파크 조성과 창업 교육 지원안을 요구했습니다. 식품적으로도 뭔가 식품 전문 대학이 만들어져서 식품 쪽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대학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 실전에 강한 식품 창업을 위한 그런 전문 대학이 전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산업 활성화안에 대해 이 후보는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창업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창업 인프라 조성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과목들은 좀 전환을 좀 해가지고 특성에 맞는 창업 관련된 좀 교육을 하는 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도전자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자. 창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됩니다. 농도인 전북을 의식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이 후보. 이 후보를 만난 전북도민들은 상대적 소외감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균등한 정부 예산 배분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 5연패와 통산 9회 우승의 새 역사를 썼는데요. 전북은 5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2021 최종 38라운드에서 한교원과 송민규의 연속골에 힘입어 제주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시즌 챔피언에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이날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확실했던 전북은 제주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최종 승점 76점을 쌓아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펼쳤던 울산 현대가 대구FC를 2대0으로 꺾었지만 승점 2점이 앞선 전북이 프로축구 왕좌에 올랐습니다. 2017년 시즌부터 5년 연속 정상 등극의 위협을 일군 전북은 한국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통산 9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대기록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김상식 감독의 시대도 활짝 열렸는데 김 감독은 취임 첫 해 K리그 1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조광래 대구 FC 대표, 최용수 강원 FC 감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선수, 코치, 감독으로 우승을 경험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자신을 김달봉 씨의 대리인이라고 밝힌 익명 기부자가 부안군청에 1억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부안군은 6일 익명 기부자가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1억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성금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도입한 아이조아 카드의 협력 가맹점을 확대 모집합니다. 아이조아 카드는 출산 친화 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7년 전북도와 농협 BC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다자녀 가정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아이조아 카드는 놀이공원과 주유소, 병원과 학원 등의 기본 할인과 도내 266곳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조아 카드는 도내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면 발급됩니다. 임실군의 인재양성기관인 봉황인재학당이 관내 초중학생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학원 위탁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다문화, 다자녀 가정 학생을 비롯해 임실봉황 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차순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중학생은 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의 학원 위탁을 위해 월 15만 원을, 초등학생에게는 미술과 음악 과목에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원 위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내 학생들의 교육 불균형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남원 지역의 공동 육아 나눔터 3호점과 4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는 공동 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에서 1억 3천만 원 시설비를 후원받고 도시비 1억 4천만 원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투자해 공동 육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해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는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패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자재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도 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전북도 의회 이명현 의원은 보통 상패는 아크릴로 만들어지는데 처리 단가가 높아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며 목재 등 재활용이 쉬운 자재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상패를 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 먼저 도입한 뒤 도민에게 확대하면 환경 보호와 재활용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